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원정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월말이고 이제 대상경주 일정표를 보니까 12월 초에 이세마 서울 부산 대상경주 브레더스컵이 있고요. 또 12월 둘째 주에 그랑프리가 펼쳐지면서 2017년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서서히 이제 2017년 경마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11월 월말이고 또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경마장에 외국인 조교사 2명이 왔다고 합니다. 어디 놈인지는 이제 확인 안 해봤는데 아무튼 뭐 빈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빈대가 4조가 비었죠. 신우철래 마방 빵꾸난 데가 비었고 또 브라이언이 나갔던 55조가 비었고 또 11조 양희진에도 비었고 몇 군데 47조 황영원이라도 비었고 47조도 비었죠. 비었고 몇 군데 비었는데 아무튼 외국인 조교사 2명으로 채워질 것 같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25일 토요일 전마 서울거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정복조 시즌4 진행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는 우리 박 소장이 3경주 10경주, 원정일이가 7경주 12경주, 임승진이가 9경주 11경주 이렇게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1000m 6등급 경주예요. 별정형으로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좀 강한 편성이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남은 마필 안쪽에 2번마 IBS 맨이라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차고 나가는 느낌도 좋고 발주적인 부분도 상당히 느낌이 있는 마필인데 참 이게 데뷔 전에 해후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상당히 좀 센 마필이죠. 9번 게이트 달았고 뭐 발주만 잘 받았고 보여준 게 없었고 바로 직전 경주는 또 마스크라는 마필을 만나면서 또 12번 게이트에서 뭐 이도 저도 아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레이스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저는 11번마 큐피드 스톰 다음으로 센 편성에서 뛰어왔다. 그러나 조건 자체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2번마 IBS맨이라는 마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워낙에 그 이번 IBS맨이 지금 강축으로 좀 평가가 저도 되고 있어서 후착을 찾는데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권 마필도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4번 화이트 에리카도 조금 불안한 요소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차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정도 걸으면 항상 끊어낼 수 있는 마필이면서 딱히 위력적인 무기가 좀 없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순발력 잘 살려가지고 방해 안 받고 편안하게 힘 안 배되면은 발을 좀 못 쓰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4번마 화이트 에리카를 선두권에서 버틸 수 있는 1순위 마필로 보고요. 나머지 마필은 선행을 가기도 좀 어렵거니와 8번마 로열 레이스 정도 있는데 결국 이기회냐 정평수냐 쪽에서 저는 이기회를 조금 더 먼저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충만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2번 IBS맨이 양쪽에서 좋다. 이기회하고 정평수 4번 화이트 에리카와 8번 로얄레이스 이런 말들의 설명이 나왔는데 글쎄요. 저는 2번 IBS맨이 조건이 진짜 좋아지긴 했고 우리 박 소장이 강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강축인가 싶습니다. 저는 가능성만큼은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 중에 저는 11 큐피드 스톰 이번만큼은 필수 배팅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는 주행 검사를 하고 바로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졸전은 필연이었고 지난 10월 달에는 한여름에 더위를 왕창 먹어버리면서 말이 완전히 맛이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정말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1000m 외곽이라도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고 저는 잠재력상으로는
가장 세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준비도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나 큐피드 스톰의 가능성을 임승진은 좀 더 추천을 드리겠고 나머지 중에 이제 5번마 샤르니 썬더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선두권 경합으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박으로니가 좀 짱짱하게 앞선 전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뭐 10번마 JS 스톰 같은 경우는 1200을 뛰다가 거리를 내리긴 했는데 모든 조건이 예편이 아닙니다. 상대도 세졌고 번호도 외곽이고 또 좋아진 것도 직전 대비 없고 그래서 10번 JS 스톰은 컷오프를 시키더라도 나머지 좀 은근히 좀 능력 있는 말들 간의 접전으로 스타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000m 6등급 안말 경주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일단 그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와중에 이제 한번 제대로 뛰어본 7번마 팡팡가리가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죠. 선행을 나갔는데 이제 재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마체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느껴가지고 안토니오가 좀 중간에 레이스를 포기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바른 주행을 잘 보였고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 가운데서 스타트 잘 끊을 수 있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보입니다만 장철 기수가 야무지게 밀고 나간다면은 선행 혹은 선두 외곽 전개로 자기 타임 훨씬 더 땡겨낼 수 있는 타임 1개 반 정도는 더 땡겨낼 수 있는 마필로 보기 때문에 7번마 팡팡가리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팡팡가리 재결에 나왔네요. 우리 박 소장이 또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말의 뒷다리 쪽에 이상을 느껴서 말을 좀 제어를 했다라고 좀 보고 설명을 드리고 팡팡가리 또 말 이름 갖고 제가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팡팡가리는 뭐 청산가리야 뭐 엄마 이름이 팡가리잖아. 모마가 팡가리. 비슷하게 팡가리라는 말이 팡가리는 뭐예요 그럼? 팡가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러니까 팡가리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렇겠죠. 얘기가 지금 나왔을 텐데 기억이 전혀 안 나네. 아버지는 테일 오브 에카티라고 포인마고 혈통적인 기대치는 좀 분명히 있는 말인 것 같고 7번 팡팡가리 아무튼 박 소장의 추천마였고요. 원정이 네, 뭐 팡팡가리가 이제 주행이 조금 안 좋았다는 것을 이제 기수 경험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앞다리가 쩔룩했으면 앞으로 꼬꾸라지는 상황이고 다행히 뒤가 쩔룩한 상황이어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주행 거부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뭐 뒷다리가 뭐 좋지 못했다, 뭐 뒷다리가 찼던, 뒷다리가 뭐 겹질렸던, 뭐 등등의 어떤 조건은 분명히 있는데요. 순발력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7번마 팡팡가리 좋게 보고 있고요. 복귀가 확실하게 나오는 마필이죠. 따라가면서 추입을 할 수 있는 11번마 마초 히메라는 마필입니다. 의지 자체가 저는 없었다라고 봐요. 발주 능력이 저는 충분히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데뷔전 당시의 어떤 이찬호 기수의 어떤 이 의지 자체가 좀 약했기 때문에 발주 이탈도 상당히 약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때 당시 이제 7번이 내측으로 급하게 내사를 하면서 방해를 받으면서 뭐 바닥에서 그냥 끝나버린 마필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뭐 배당은 조금 나와줄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잘 끊어냈다라는 거 11번마 마초 힘에 말씀드립니다. 뛰었던 말 2마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7번 팡팡가리하고 여러나 마초 힘에 2마리가 설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중에요. 저는 이번 경주를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좀 확인이 되면 저는 이번 경주를 승부로 좀 봐버릴 생각인데요. 일단 그 주인공을 제가 여기서 오픈을 해드립니다. 바로 26조 망아지인데요. 9번마 메리 화이트라는 말입니다. 말 색깔이 하얀색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이름을 메리 화이트라고 지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26조 말간에 들어온 지가 지금 11월 달이니까 한 여름에 들어왔었어요. 7월 말쯤에 들어와서 진작 대비를 해야 되는데 쿠세가 심했다고 그래요. 악벽이. 그래서 이제
이 쿠세가 심한 말들은 이제 기존 기술이 잘 안 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안 탈란다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배 기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사이즈가 있는 말인데 앞벽만 잡아 놓으면은 된다. 데뷔전 때 너 태워줄 테니까 데뷔 초에 태워줄 테니까 한번 신경 써서 만들어줘 봐라 해서 김기배 기수가 2달 동안을 칼을 갈았습니다. 악벽을 완전히 단도리를 했다라는 자신감으로 주행검사를 했고 주행검사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김기배 기수가 정말 그 나이 이 노구를 이끌고 새벽에 2달 동안 2달이 넘게 고생을 한 말입니다. 데뷔전 편성도 조금 잘 정말 골라서 잘 썼습니다. 이제 가고 안 가고만 남아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의 노력의 정성이면은 뭐 데뷔전 때 아끼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여기가 지금 편성이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메리 화이트를 좀 권하고 있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즉시 저는 메리 화이트를 갖고 승부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 2세마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종합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7번마 돌아온 아침 해가 이 추운 날 수영을 32바퀴를 돌려놨어요. 조교가 조금 불안불안하다 했더니 역시 수영 조교로 대처를 해놨더라고요. 발주 자체가 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1300m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 1000m에서 올라왔던 그 탄력감이라고 한다면 1300m에서 그 정도 추임력 보여줄 마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7번마 돌아온 아침에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10번마 컴플리트 수입입니다. 사이즈가 좀 짱짱한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주행검사 때. 그리고 또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도 잘 해놨습니다. 또 사이먼 퓨어라는 그 분마의 혈통상 힘이 좋은 말 쪽이죠. 1300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역시 1300이다 보니까 저는 외곽 번호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번 컴플리트 수입을 임승진이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토요일마 방송 메인 작심 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 듣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2차 간에 꽂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하나하나 매겨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마필이 있죠. 7번마 돌아온 아침입니다. 정확하게 기대했던 것 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내용을 보여줬어요. 역시 초반은 좀 부족하고 역시 직선줄에서 두들겨 패면은 뛰고 얻어맞고 매맞고 뛰는 게 아니라 탄력감으로까지 제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 1200m가 더 낫고 1300m면은 땡큐겠다. 자, 그런 복귀 속에서 이번 1300m 나왔고 1300m를 잘 뛴 상대가 아니라 어떻게 뛸지 모르는 어떤 걸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망아지들을 상대로 지금 첫 입상에 도전합니다. 그림이 아주 어렵게 나오더라도 2차 간에는 충분히 올 것 같아요. 7번만 돌아온 아침에는 인기대로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명이 바뀌었죠. 급하게 4번만 제주의 흑선 원래 이제 해적선이라고 지었더니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다 그래서 이름 바꾸라 갖고 제주의 흑선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요것도 걸음의 여력은 있었던 마필이고 우리 임승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12번 컴플리트 스윕 같은 경우도 1300m가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마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누가 뜨느냐? 요럴 때는 또 페로비치가 뜨죠. 3회스타의 선두권 정리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만 돌아온 아침에 놓고 후착 충분히 살말 뺄말이 가려지는 경주입니다. 배팅 가치가 따라주는 선에서 오전장 총알을 좀 시원하게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의 해적선이었는데 제주의 흑선 누구 심의에 걸렸나요? 예, 뭐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좀 바꿨다고요. 자, 아무튼 이번 3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초장 분위기인데요. 초장 분위기를 여러분 편으로 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700에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32조 마방의 마필이 이제 추임마로 한 번씩 꿈틀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한번 들어옵니다. 자, 그게 이제 7번마 머루랑인데 저도 이제 32조 마필을 타고 이제 999배당을 여러 번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마필을 보고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철저하게 이번 경주도 역시 1700에 도전을 하는 만큼 완전히 뭐 바닥을 따라갈 거예요. 제 예견이 빗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완전히 바닥을 따라가서 되겠느냐? 직전 경주는 올라올 수 있는 탄력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는데 직선주로 해서 또 진로가 막히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자, 7번마 머루랑 완전히 바닥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자, 32조 마방의 패턴만 안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편성만 만난다라고 한다면 7번마 머루랑이라는 마필 관심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장. 이 1700m라는 거리에 점수를 조금 더 준다면은 일단 저는 페로비치를 세게 보긴 합니다만은 이거 뭐 좀 두 마리 말씀드리게 되겠네요. 클린업 시크릿이 정말 페로비치의 인코스 전개가 너무너무 잘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거리적인 부분이 어떨지는 그게 이제 조금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반대로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 보는 마필은 10번마 비게이스예요. 직전에는 갑자기 나왔어요. 빨간 제킹 달고 죽을 하다가 경주가 거의 깨질 뻔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이게 뭐야 그러고 제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라스트 잭팟이라는 강대가리 넣고 정복제 방송 승부로 원리더를 제가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3착이 오면서 삼복승 싹쓸이가 깨졌던 그런 아쉬운 경주였습니다. 비게이스가 이번에는 준비 잘했고 1700m라고 해도 외곽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는 10번마 비게이스를 좀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게이스 7번 10번. 저는 2번마 클린업 시크릿 세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세마 경주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주를 나온 이유는 애한테 이기는 법을 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우선이다 해서 일반 경주 나와서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2등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뛰는 법까지 또 이기는 법까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이번에 장거리를 노리고 나오는데 송문길 조교사가 이 혈통 공부를 많이 한다는 소식입니다. 마필의 적성, 거리적인 적성, 혈통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얘는 장거리 가야 더 낫다 해서 일부러 장거리 1700을 노리고 나온다라는 내용까지 접수를 했는데 경주 조건도 워낙에 좀 6등급 덜덜한 애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클린업 시크릿 장거리 돌파한다 쪽에 장표를 던지겠고 나머지 중에 1번만 낭만스타가 저는 지금 계속해서 좀 아쉬워요. 제가 임승진이가 좀 계속해서 좀 배당마로 몇 번 노렸던 말이고 관심 있게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말인데 1번을 좀 봐버렸다. 이거는 이 말의 치명적인 단점이 흙을 맞으면 못 쫓아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잡은 게 되려 하자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보나마나 스타트하면서 외곽말들의 쑥 압제를 당하고 맨 뒤 바닥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뭐 요즘에 주로가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직선에서 또 한 발 싸움도 저는 경쟁력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1번이라는 게 좀 찜찜하다라는 판단까지는 전달해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이번 경주는 9번마 칼리오페가 가장 눈에 두드러집니다. 사실 직전 경주 조금 부진했는데 직전 경주도 잡히긴 잡혔지만은 또 완전히 뭐 무너진 것은 아니어서 거리를 1000m로 줄어들었다면은 이 정도 편성이면은 뭐 선두권 전개를 했을 때 버티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끝나고도 왼쪽 뒷다리가 썩 좋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진료의 내역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상대적인 마필들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10번 환해장성 이거 한 마리 모이는 거 빼고는 충분히 겨뤄볼 만한 상대라고 평가가 됩니다. 9번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먼저 네, 앞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딱 눈에 보이죠? 7번마 속보태자, 칼리오페, 환해장성 이런 마필들 눈에 딱 보이는 선두권 그냥 잡고 있어도 그냥 앞에 쭉 나가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외곽으로 좀 포진되어 있는데
역시 조건이 좋아졌어요. 1번마 에버 A1이라는 마필인데 얘가 지금 29조 마방 스타일상으로는 조교가 그냥 보통 구보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조교를 가지고 20전 동안 이제 우승 한 번이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좀 쫙 올려주는 느낌이 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웰빙 스토리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좀 시원하게 좀 조교 때 좀 내주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봐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게이트 외곽이어가지고 걸음을 못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착순권에 오는 모습. 자, 이번에 뭐 단거리 1000m 다시 한번 원게이트 잡은 만큼 앞선 빠른 마필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막판 추임력도 있다라는 거 1번마 에버 A1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9번, 1번. 양쪽에서 경주 편성의 의도, 편성의 조건, 편성의 의도, 편성의 조건, 편성을 제대로 좀 읽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번마 칼리오페를 이제 제가 들은 입장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기 앞에 말이 없으니까 좀 들뜨려고 그러더라라는 게 지난번에 탔던 장추열이의 이제 리뷰입니다. 참 정말 어렵죠. 9월 달에 그렇게 10발으로 갖다 꽂았던 말이고 당연히 직전 정주 왕대가를 팔렸던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니까 되려 근성 부족을 보였다. 사실 이런 이제 뛰고 나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뛰기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추열인들 알았겠습니까? 뭐 최용구인들 알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마가 이제 어려움이 더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에 9번마 칼리오페는 이제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앞에 말들을 보내주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안쪽에 뭐 2번, 3번, 뭐 7번 특히나 2번 크리스탈 가치가 지난번에 김효정이 같아서 등자가 빠져버렸죠. 말 모가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오는 그림을 봤는데 어쨌거나 뭐 2번, 3번, 7번 이런 애들이 자연스럽게 나갈 것이고 뭐 9번 칼리오페는 뭐 잡아주고 말 것도 없이 부드럽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 선두권이 이제 9번마 빼놓고는 싹 죽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에버의 의원의 취입 가능성을 우리 원정일 의원이 추천해 주신 것 같고 나머지 중에 5번마 환상의 도약도 이번만큼은 정말 찬스 같아요. 조교가 시원하게 안 되는 말이라서 계속해서 짧은 거리만 나오는데 짧은 거리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힘은 있는 말입니다. 선두권이 자동방으로 무너지는 그런 그림 속이라면 5번 환상의 도약도 이번만큼은 편성의 찬스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 주고 1200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자 동틀대라는 마필이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다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마필은 우리 임승신 위원께서도 항상 집중력 있게 보시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컨트레일하고 니케스트리트가 워낙 좀 셌다 이렇게 좀 결정을 좀 내리고 보니까 동틀대가 못 뛴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4등급 남촌의 키인하고 병합하는데 뭐 시정일관 뭐 잡고 여유 있는 탄력감을 보여줍니다.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일단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00m 거리가 줄었다라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둔다라면 뭐 부담 중이나 조금 올라갔어도 직전보다는 500g이 떨어졌죠. 56kg라고 하더라도 8번마 동틀대는 뭐 승급전 앞두고 있는 마필로 강하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땡땡이끼가 말이 심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박수장. 1번만 라운 앨리스입니다. 9월 23일 날은 뭐 두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틀 때 이건 뭐 좀 악벽도 있고 해도 1200m가 제일 어울린다. 한 발을 쓰든 어쩌든. 그래서 동틀 때 선행하는 라운 앨리스를 제가 붙여서 한 방을 추천드렸는데 첫 거리였어요. 1300m 처음 올려놨었지만은 단독 선행이라는 이점을 잘 활용해서 김영근이가 깔끔하게 타줬습니다. 지난번 이제 타이틀 경주에서 빡센 경험 한번 해보고 다시 이제 만만한 편성 나왔습니다. 1200m입니다. 역시 아직까지 주법은 실전에서의 주법은 좀 미숙한 측면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1번하고 8번 사이에 좀 어정쩡하게 낑겨뜨릴 애들이 한 두 마리가 있습니다. 뭐 10번도 좀 다시 많이 끄는 모습이어서 제대로 잡질 않거나 안토니가 밀어버리면은 중간에 자리를 또 하나 차지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1번을 넘어서진 못합니다. 해서 4코너까지 아주 편안한 선행이 보장된다라고 판단되는 1번말 라운앨리스를 좀 더 세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온 앨리스. 저도 뭐 라온 앨리스 이번에 뭐 홀가분한 편성이 1번 게이트에 또 대한민국에서 저는 발주를 제일 정말 빨리 끌어낸 기수가 2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번호에 또 2억이에 또 사이즈에 일본 라온 앨리스 뭐 당연히 고지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중에 6번만 행운누리가 사고에 있다가 이번에 강급이 됐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강급이 되자마자 또 조씨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여요. 전혀 안 팔릴 말인데 좀 주의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7번마 골드레고도 지난번에 5군에서 좀 많이 열세로 봤는데 한 바퀴 내내 좀 경합을 하고도 나름대로 좀 끈기 있게 버텨줍니다. 등짝을 좀 바꿔놨기 때문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300에 5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이 렌이 준비한 오늘 토요전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7경주. 일단은 여기 이번 경주가요 5번마 KN블루하고 7번마 더 밀어붙여 이러한 마필들, 그리고 외곽으로 가서는 뭐 10번마 현무, 그리고 승급전을 나서는 스트롱맨은 일단은 뭐 제껴두더라도 요런 마필들이 일단은 팔려주고 있습니다. KN블루도 좋죠. 로켓로드하고 병합하는데 상당히 뭐 근성 있는 모습, 승급전에 있습니다만 뭐 거리적인 부담이 없고요. 7번마 더 밀어붙여가 앞에는 가겠는데 아직까지는 1300에 대해서는 검증이 조금 필요하다. 자, 5번 7번이 대길입니다. 자, 이 대길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 5번마 KN블루, 1300m 아직 검증이 필요한 선행마 7번마 더 밀어붙여 앞선 따당이 될까요? 저는 찬스라고 봅니다. 자, 메인 승부 대길은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자, 언급 드렸던 10번마 현무도 나름 준비는 잘 해놨습니다. 조교 빵빵하게 해놨고 이 답보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직전 경주의 입상은 분명히 마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무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원정일의 충마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충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직전 경주의 의욕 과다, 기수의 의욕 과다, 그거에 대한 미스. 조금만 좀 차분히 좀 타줬으면, 말 믿고 조금만 더 좀 차분히 타줬으면 충분히 입상의 어떤 이상, 그 이상의 어떤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뭐 의욕 과다, 뭐 열심히 타면서 진 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레이스 전개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자, 이번에 안전 확실하게 교체해갖고 차분한 말머리 기대되는 마필로 중심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던 5번, 7번, 10번 쪽에서 주력, 반주력, 후공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요. 어깨에 힘 들어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뭐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네. 또 축구도 발가락에 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어깨에 힘 빼고 정말 부드럽게 좀 때려줘야, 부드럽게 타줘야 없던 능력도 더 나오는 그런 것들이 모든 운동 경마를 운동 경기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타면 훨씬 더 있을 말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했고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견부를 걸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양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에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겠습니다. 이번은 영광의 시간이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느 정도 팔릴지 조금 가늠이 안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중복주 방송 UCC를 찍고 있는 시간에 전체적인 인기도가 아직 인기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행마가 조금 있죠. 선행 갈 수 있는 후보가 뭐 2번, 3번, 4번, 8번 정도가 이제 밀고 나와 볼만하고 여기서 문세영 기수가 무식하게 밀 이유는 없겠죠. 그런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2, 3, 4, 8 가운데서 같이 밀면은 이번에는 영광의 시간이 3코너를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흙 맞는 거 싫어한다라는 것은 정복조 방송에서도 말씀을 두 차례 드렸어요. 직전 경주에 안쪽 게이트가 떨어지자마자 죽기 살기 선행을 갔는데 야, 이 나머지 것들이 포기를 안 합니다. 한 놈이 안쪽에서 이렇게 밀고 나오면은 그래 너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다음 작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할 애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히 힘만 쓰고 코너 돌면서 이제 선두를 뺏겨 버렸는데 이번에는 아까 저기 칠경주 설명하면서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어깨 힘 좀 넣어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행만 잡으면 나머지 구간은 그 선행 간 걸로다가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시간 뭐 전제가 있지요. 선행 가야 된다라는 거.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을 배당만 뭐 아주 낮은 배당 아니라면 보시는 막권에 꼭 끼워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번에 영광의 시간이 느닷없이 점핑을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3등급 형님들한테 뛰는데 4등급짜리가 앞에 가니까 무시. 이거 뭐야 너? 하고 이제 쑥 그냥 넘어가 버리는. 안 먹어줘요. 안 먹어주죠. 다시 4등급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점은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렸고 원정이 엑셀런트 퀸이라는 마필이 이제 27조 박병일 마방에서 이제 15조 마방으로 좀 조 이적을 하면서 변화를 보이는데 조 이적도 좋지만은 페로비치가 안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제갈 물림이 좀 까다로워요.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잡아줘야지 실전에서 걸음이 나오는 마필인데 조 이적 이후에 또 페로비치가 또 직접 또 만졌고 직전 경주는 뭐 이혁이가 이제 페로비치 따라 한다고 뭐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흉내만 내더라고요. 뭐 잘 타낼 수가 없죠. 마필을 알고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 10번마 엑설런트 킨 안장의 교체 조 이적하면서 페로비치로 저게 단단하게 하고 나온 마필 10번마 엑설런트 킨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1번마 K킹이 지난 8, 9월 달에 산통기 때문에 조시가 좀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쪽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 여기가 지금 4등급에 뭐 짱짱한 말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K킹 이번에는 뭐 당연히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6번마 머치머니가 이제 부담중에 57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지금 연속 입상에 문세영이 탔고 그래서 인기를 좀 모으겠는데 저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싶어요. 말 자체가 대가리가 좀 높은 그러한 또 하자 단점도 있고 그래서 뭐 44조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고 또 문세영이도 열심히 탈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현장에서 강대가리 뭐 강축으로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배팅 메리트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300의 혼합 4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전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경주인데요 작심한구라라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출마표가 뜬 순간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가 양쪽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메인을 좀 해야 되겠다 가장 자신 있게 좀 준비를 한 그러한 경주입니다. 승부 그 메인으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노림수축 또 때려붙일 각구시말 또 경주 조건 또 배당판에 또 은근히 또 바람까지 잡아줄 바람잡이 말들 이러한 모든 말들이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주저 없이 임승진이가 토요전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지금 뭐 팔릴 말이 뭔가요? 4번 황홀한 질주 같은 게 좀 팔리려나요? 또 3번마 판타스틱 콤비도 지난번에 좀 뛴 게 있어서 팔릴 것 같고요. 7번 티즈글리 이런 애들이 우선 눈에 좀 띄는데 언급드렸던 말 중에 2마리는 완전 삭제입니다. 바람 잡아주는 역할로 완전 삭제고 남는 1마리와 더불어서 각구시말 이게 의도적인 각구시가 아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구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한 내용 완벽하게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인데요.
토요일 구경주면은 4시 반이네요. 4시 반. 한구라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에 4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왁구가 잘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앞에 나갈 후보들도 좀 뻔해 보이고 승급한 마필 가운데선 3번마 마하 희망이 빠르죠. 안쪽에 이제 탑라킹 요거 이제 순발력을 간만에 발휘해 볼 만한 찬스입니다. 승급하고 나서 조금 이제 빠른 말들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한 각도로 걸음도 좀 나눠보고 체중이 불면서 조금 상태도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뭐 김덕현이 지난주 말 타는 거 보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예, 럭키봉화도 잘 탔고 상대가 더 뛰어서 원준이가 탄 말이 좋아서 2착으로 밀린 거고 또 언비터블 같은 거 뭐 노련미를 살린 게 아니라 이제 노장을 살살 달래가면서 2차가 왔죠. 가장 많은 경마 팬들이 이제 지갑을 털린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그 속에서 하여튼 원비터블 가지고 그 마필 걸음을 잘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모두 선두권으로 봐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1700m는 안 뛰어본 말이 탑라킹이고 승급한 3번마 마하희망도 과연 1700m 댕 맞는다고 해서 한 바퀴 그냥 또 돌 수 있느냐. 상대 마필들의 압박이 이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좀 밋밋한 가운데 7번마 특별스타 요게 이제 인기가 1위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6번마 금마포르테 팔리고 뭐 창영 이런 것들 팔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기 1위는 7번 특별스타가 될 거라고 봐요. 만에 하나 지난번에 너무 또 못 뛰어가지고 인기도가 조금 밀린다면 더 찬스라고 보는데 자 전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체중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코리안 오크스 때 부산까지 내려가서 3착을 왔을 때 내용이 일단 일반 경주는 뭐 붙들고 가도 선입을 붙겠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이제 조심조심 타면서 결국 끝까지 뚝심을 발휘해갖고 3착을 와갖고 그 인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뭐 2000m 나와도 팔리고 8월달 9월달 계속 팔리고 저도 요놈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지난번에 강철 시대를 반지로까지 때리면서 이거 놓고 갔다가 너무 못 뛰어서 제가 참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번 경주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페로비치를 태웠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이면서 이번 경주를 통해서 요 앞말 기가 죽은 앞말 2000m 무리하게 써갖고 그때부터 좀 사가리 같았던 이 특별스타가 살아날 타임이라고 봅니다. 1번이 나가든 3번이 나가든 이 정도 선두권은 페로비치 손아귀에 다 들어오는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힘한 배 취입 이런 거 아니고 초반이 됐든 뒷직선이 됐든 그냥 시종일관 선두권에 딱 붙어가지고 중심이 쟤구나 그거 보여주면서 레이스를 요리할 겁니다. 7번 특별스타 놓고 후착을 깔끔하게 압축해서 때려드릴 것인데요. 대신에 특별스타의 체중이 좀 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현장에서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특별스타에 대해서 설명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 하면서 특별스타를 갖고 돈을 좀 만들어내겠다는 게 박 소장의 메인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900m입니다. 3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900m입니다. 1900m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말 제주의 하늘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번에 안장 교체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세용이 안장이면 이거 이제 말 420km 나가는 마필이고 앞말이고 약한 거 저도 압니다.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요. 거리에 상관없이 얘는 그냥 초반에 안 끌리면 됩니다. 안 끌리면 2000m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 어떤 그 마필이 가지고 있는 그 탄력감은 저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의 하늘 세영이 같아서 조금 인기를 모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사모사하게 팔릴 것 같아요. 그러나 제주의 하늘을 알고 있는 원정일은 이번에는 찬스다. 세영이 안장의 교체 이번 제주의 하늘 말씀드립니다. 박수장. 예. 저는 3번마 큐피드 플라워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이제 이번 주까지 말 타고 다음 주에 또 한 주 말을 쉬게 되는 이제 페로비치인데 요 큐피드 플라워도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마필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스페셜 로딜 이런 거 이제 눈에 보일 수는 있는데 스페셜 로딜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하면 지난번처럼 또 착살이 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뛸 때마다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편성에서는 정말 훈련 패턴도 지난번에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본 걸음만 가지고 뛰었는데 그래도 4차까지 올라왔고요. 호흡을 맞춰놨던 페로비치가 이번에는 직접 칼을 갈고 준비를 했습니다. 타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이번 1900m는 그냥 뭐 무난한 정도의 기록으로 작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페로비치가 그 타임 안에서 상대말을 이기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타줄 것이다. 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 2번, 3번에 대한 설명, 문세영이가 탄 제주의 하늘, 또 3번 페로비치가 타고 있는 3번마 큐피드 플라워 등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자, 여기를 임승진이가 승부로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요. 충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번 경주가 1900m 편성이고 또 1900m를 뛰어보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마방의 자신감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긴가민가 하는 상황인데 유독 한 마리만큼은 이번 1900m가 찬스다. 강력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또 임승진이가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에 대한 또 평가가 머릿속에 쫙 그 파노라마처럼 쫙 돌아가더라고요. 워낙에 임승진이가 잘 알고 있는 말이고 그 내용에 당연히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준비 잘 해놨습니다. 또 승부 타이밍으로 잡고 이번 경주를 노리고 나오는 말,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안쪽에 2번, 3번 제주의 하늘과 큐피드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번호상을 통해서 현재 처한 상황과 내용, 말의 특성 등은 제가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 나머지 애들 중에 더 볼 말 교통 정리가 거의 끝나 있습니다. 11경주 함께 하십시오. 토요 경마 끝부분인데요. 12경주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후반 좀 멋진 승부가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짭짤하게 장구라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고요. 1200의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토요경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는 게 아니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5번마 우리의 행복을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중에서 어떤 마필을 좀 소개해드릴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두 마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의 행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PK 파티한테 졌어요. 지난주에 농협중앙회장배를 먹었던 마필입니다. 6전 6승을 했습니다. 제가 PK 파티를 지난주에 추천드리면서 이 PK 파티가 왜 단거리를 잘 뛰냐? 근성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누가 붙으면 안 지려고 더 뛴다. 그렇죠? 지난주 일요일 날 우승을 했을 때도 외곽에서 준철이가 역전을 시키는 것 같은데 붙어버리니까 발을 한번 다 바꾸고 더 뛰어서 요만큼을 또 이겨서 우승컵을 먹었습니다. 그 PK 파티한테 코차로 졌다라는 것은 전 뭐 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승급전 5번마 우리의 행복 또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4번 절묘한 선택입니다. 이 말하고는 개인적으로 사대가 잘 맞습니다. 올 때는 얄짤없이 놓고 사거나 후착으로 찍어 먹는 상황, 또 못 올 때는 아예 잘라버리거나 또 받치기로만 갔던 상황. 자, 이번에는 모든 조건이 저는 4번 절묘한 선택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절묘한 선택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종일연의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12경주는 제가 이제 정복조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마무리 잘 하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4번 절면 선택은 우리가 또 기억을 하는 마필 아닙니까? 따라갔어야지라는 아쉬움 또 기억을 나실 거예요. 동촌의 가이가 선회를 가는데 절면 선택이 굳이 내주지 않으면서 앞선 경합 속에서 머리 차이 아쉬운 모습이었죠. 우리 임승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배팅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우리의 행복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뭐 PK 파티라는 정말 강력한 안말 내년에 이제 퀸즈 투어를 노리고 있는 그런 마필과 코차이 승부. 자, 두 마리가 모두 세 보입니다. 네, 두 마리가 모두 세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의 행복이 끌고 가는 페이스가 아마 장난이 아닐 거예요. 상당히 하이 페이스로 아마 1200m를 통과하는데 쟁점은 이겁니다. 4번, 5번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하이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놈은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 놈을 중심으로 4번, 5번 쪽에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방수도 필요 없고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 마지막 경주 원정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경주 원정이를 찾아주시랍니다. 자신 있게 마무리를 해내겠다 이겁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1월 25일 토요일만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일요일용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